네, 반갑습니다. 꿀주먹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올린 영상인 김프 피어 인 그리드에 이어서 중장기 혹은 초장기 차트 해석의 강력한 도구인 해시리븐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해시리븐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해시레이트, 항복, 매수 이 정도의 용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텍스트에 써놓은 걸 읽어보셔도 되고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해시레이트는 블록체인을 생성하기 위한 채굴 능력을 의미하고 채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해시레이트가 증가, 채굴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해시레이트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해시레이트가 증가하게 되면 채굴 난이도는 올라가고 희소성이 생기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평화해서 만든 지표가 해시레이트입니다. 해시레이트 보조 지표에는 항복이랑 매수 시그널이 있는데 항복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물량을 던지는 부분을 뜻하는데 던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채굴 대비 전기세 등 이런 손익비가 안 나와서 던지거나 고점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던지는 그런 이유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채굴자들이 던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채굴하는 코인의 양은 집에서 PC로 돌리는 양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몇천 평, 몇만 평의 컨테이너에서 채굴하는 코인의 양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 시그널은 코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채굴을 하고 있거나 지갑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굴자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의 코인을 던지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유저들만 사고 팔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코인의 가격은 상승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시리븐은 여기서 해시리븐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12940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주지표란에 있는 걸 비트코인 차트 안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장기 혹은 초장기 작도 해석에 사용되는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12시간봉 혹은 일봉 주봉급 프레임에서만 저는 참고를 합니다. 중장기 혹은 초장기 차트 해석에 해시 리븐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시 리븐은 바이 시그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본전 혹은 수익으로 매매가 지금까지는 모두 끝났어요. 그 말은 승률 100% 보조지표라는 설명이 됩니다. 어떻게 그래 왔고 그리고 어떤 시그널 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우선은 비트코인 과거 레퍼런스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비트 스탬프 차트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이 시그널은 상단에 그리고 항복 시그널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 하단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해시레이트는 이런 식으로 2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4K에서의 고점에서 어떤 시그널을 줬고 고점에서 어떤 시그널을 줬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부근에 오니 2평이 모이기 시작했고 눌림 부근에서 오르는 중에 항복 시그널이 떴어요. 그러고 나서 2평이 좁혀짐과 동시에 큰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초록색 부분이 불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 랠리가 최저점에서 바로 바이 시그널이 뜬 게 아니었죠. 계속 항복 시그널이 떴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올랐을 때 2평이 모여짐과 동시에 바이 시그널이 떴어요.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바이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일 구매를 했다면 바이 시그널이 떴을 때 바로 구매를 했다고 한다면 11% 정도의 상승을 볼 수 있었으나 팔지 않았으면은 어느 정도는 물려 있었어야 했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딱히 그 어떤 시그널도 주지 못했습니다. 쭉 내리기 시작했고 이평이 한번 좁혀지니까 여기서부터 큰 하락을 했고, 큰 하락 중에는 이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부분에서 항복 강도 불이 들어왔고 생각보다 많은 하락을 다시 했습니다. 무려 44% 정도의 하락.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제가 시황에도 올렸지만 바이 시그널이 떴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구매를 했으면 그 직후는 물려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결국에는 본전 이상으로 탈출이 되는 이 하단 부분에서 샀으면 7%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추석빔이었죠, 이 구간이. 그리고 현재의 위치는 이평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만 봐서는 딱히 뭔가 특별하게 영상을 찍을 만큼 강력한 도구인지는 모르겠죠. 과거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미성숙했던 시장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항복이 쭉 오르고 좁혀지면서 여기서 항복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려 5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 시그널 때 샀다고 하면 물려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되긴 해요. 이 구간은 2019년 미성숙했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시리 분이 쭉 오르죠. 딱히 이 부분에서는 그 어떤 시그널도 없습니다. 뭐 고점에서 이평이 모여지고 여기 부분에서는 뭔가 힌트를 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평이 모여지고 항복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바이 시그널이 떴어요. 여기서 코인을 구매했으면 수익으로 끝나는 매매가 됐습니다. 무려 끝까지 홀딩을 했다면 46%, 그리고 고점 부분에서 이평이 다시 모였고 여기부터 하락이 진행됐고 그 하락 중에 항복 시그널이 떴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저점에서 바이 시그널이 뜨는 게 아니에요. 항복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 다음에 바이 시그널이 뜹니다. 여기서 구매를 했다면 33%의 수익으로 매매가 끝났고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항복이 떴어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또 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이 시그널이 떴고 여기서 구매를 했다면 여기서는 좀 재미를 볼 수 있었겠죠. 34%. 그리고 또 여기 부분에서 눌림의 항복이 나왔고 거기서 바이 시그널이 또 떴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승장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알 수 있는 게 뭐냐, 항복 시그널과 바이 시그널 이렇게 직관적인 거 말고 뭐를 더 추가 해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는 뻔한 해석보다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야 얘를 가지고 장기 혹은 중장기 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김프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를 설명하자면 하얀색 선과 초록색 선이 겹치는 구간에서는 저점 부근에서는 초록색과 회색 선이 벌어지면 상승이, 좁아지면 하락이 나온다가 첫 번째 가장 단순한 해석이고, 바이 시그널이 2번 혹은 3번 정도 떠야 유의미한 상승이 나온다. 혹은 그러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선 바이 시그널이 한 번 떴는데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항복이 적어도 2번은 나와야 한다. 이 구간을 제외하면 코로나 빔부터 시작하면 1번, 2번, 3번의 항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구간에서의 항복 기간이 있습니다. 항복 시그널의 기간이 중요한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짧게 30일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30일 정도 되고, 길었을 때는 60일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도 항복 시그널이, 이거는 한 개가 떴다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0일 정도 기간이 유지가 됐었네요. 항복 강도 기간 중에는 보통 우하향 횡보를 한다가 지금까지의 시그널입니다. 항복 강도 중에는 보통은 우하향 횡보를 한다. 그리고 그 기간은 30일에서 60일 정도 된다. 차트는 레퍼런스를 비교하는 거이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금 이 구간과 과거 이런 구간과도 유의미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시점으로는 이게 지금 상당히 해시리본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항복 시그널이 뜨는지의 유무가 되게 중요합니다. 안 뜨면 계속해서 오를 수 있지만 여기 부분에서 항복 시그널이 조금이라도 뜬다면 과거 레퍼런스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죠. 이 평이 벌어지고 있다가 좁혀질 때쯤 항복 시그널이 뜨면 큰 눌림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요번에는 대비해야 하지 않나 라는 해석.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시리본이 쭉 올랐죠. 쭉 올랐을 때 오르다가 이 평이 여기서부터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항복 시그널이 나오면 큰 하락이 나온다. 여기에서도 동일하죠. 이 평이 쭉 벌어지다가 여기서 모여지기 시작하고 항복 시그널이 나오면 큰 눌림이 나온다. 이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지표입니다. 이거는 여타 다른 보조 지표와는 조금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포인트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바이 시그널이 2번 혹은 3번 정도 떴을 때 큰 상승을 한다. 항복 시그널이 떴을 때는 30일에서 길면은 60일 정도 우하향 횡보를 한다. 이 평이 너무 이격이 벌어져 있다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가 해시리본에 대한 해석 영상입니다.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평의 값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클릭을 해 보시고 제가 해시리본을 중장기적으로 해석할 때 보는 뷰입니다. 이 보조지표는 아시다시피 매일 확인하기보다는 하루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보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지금은 일봉에서만 설명을 했지만 12시간 봉, 주봉 프레임에서도 본인이 이것저것 많이 눌러보시면 다른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해시리본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